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수능 전 마지막 실전 연습인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8일부터 시작하고 수험생들은 2달 뒤면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대입 전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토크는 9월 모의평가 분석과 2026년 대입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정환 대구 대입 진학 지원단 박람회 운영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민성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로 보통 얘기되는 것이 9월 모평인데요. 네. 9월 모평이 지난주에 실시됐습니다. 김정환 선생님, 네. 9월 모평 어땠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 및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국어, 수학은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그리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수능과 6월 모의평가가 전체로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졌을 만큼의 난이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영어가 1등급 비율이 6% 정도였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19%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는 아마 3, 4%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의평가가 너무 쉽게 출제되면 변별력의 문제도 있다 보니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 선생님, 네. 김정환 선생님 말씀에 보면 약간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난이도가. 네. 근데 고3 현장 수업 시간에 보면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다른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1교시 우리 국어 영역이 보면 비문학 부분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문학 부분이 아마도 수능과 연계가 많이 되긴 했지만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매우 올라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교시 수학의 경우에도 공통 과목은 6월 모의평가와 지난 수능의 어떤 기조를 받들어서 평이하게 출제한 반면에 미적분이나 확통 이런 선택 과목의 고난도 문제를 배치하면서 어떤 변별력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 2교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곤란한 시험을 좀 치른 것 같습니다. 네. 9월 모평을 치고 난 뒤에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고 네. 오히려 이거 내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네, 맞습니다. 스님들 말씀 들으면 그렇게 좌절할 일은 아니군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웠으니까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채점이 지금 학생들은 채점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권 선생님, 이 가채점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9월 모의평가 성적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와 자신의 정시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대략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서의 최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과 성적과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자신이 어느 부분에 더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비교하여 자신의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향, 적정, 안정 전략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모의평가가 하나의 가늠자이기 때문에 가늠자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또 9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지난 6월 평가 그리고 중간중간 있었던 학력평가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내가 성적이 조금 더 확보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게 있는지를 통해서 수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지 혹은 정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질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은 평가이고 수능을 준비한 연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결국은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킬러 문항 배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세웠었는데
올해는 이 킬러 문항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수능, 불수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평가원의 출제 방향 자체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출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문제를 쉽게만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참고해서 아마 그 사이 정도가 수능의 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칭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을 맞추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수능은 쉬우면 쉬운 대로 또 불수능처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입시를 치르기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 혼자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다 같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 다 같이 쉬우면 쉽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권 선생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출제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방금 김정원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출제 기조를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 소위 고난도 문항은 배제를 하겠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준킬러 문항이 다수 포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수능이라 하면 만점자의 최고 표점이 145점 이상 나왔을 때 불수능 또는 135점 이하가 되면 물수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전년도 수능의 경우를 보면 수학의 미적분 기준이 140점, 국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최고 표준 점수가 139점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9월 모의평가에서는 현재 사설기관과 EBS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두 과목 다 144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저 또한 위원님처럼 요 중간 정도, 물수능과 불수능의 중간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과생들이 사회탐구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론, 사회탐구를 향해 뛰어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생겼다고 합니다. 탐구 과목 선택 비율과 격차가 좀 심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입에도 유리한 영향이 정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탐론이라 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과학 탐구 대신에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 탐구를 선택하는 부분을 사탐론이라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조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2025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수능 같은 경우 사회 탐구만 응시한 비율이 약 48.6%였고요. 과학 탐구만을 응시한 비율은 37.7%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사탐과 과탐을 조합해서 쳤던 비율이 10.3%로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사실 정점을 찍게 됩니다. 총 우리가 51만 5,9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탐 응시자가 무려 39만 명을 넘겼습니다. 즉 비율로 따져도 61%를 넘어서면서 최근 15년 사이에 사탐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전년도 9월 모평과 비교해도 10만 명 이상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응시자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 즉 사회탐구의 응시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과학탐구 영역의 응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의학 계열에서 과학탐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부분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어가 6월 모평처럼 평이하게 또는 쉽게 출제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아까 김정은 위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3, 4%대 아마 많아도 5%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사실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사탐론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과탐보다 분명히 성적이 잘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습량의 부담이 과탐보다 사탐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사탐론을 한 것은 맞겠지만 남은 기간 조금 더 혹시라도 과탐보다 사탐을 한 학생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지만 흔히 말하는 그 사탐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